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는 저도 늘 들었는데 예, 저도 자주 들었습니다. 얼굴은 처음 뵙습니다 오늘. 예. 네, 뉴스파다 출연도 오늘 처음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전 경남 도민일보 자치행정 1부 기자 김혜수입니다. 네, 현재 경남 도의회에 출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이제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첫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까지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예, 예.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뭐 그렇게 갔다 오셨다니까 네. 의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 예. 국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아직까지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힌 민선구기 지방의회 네. 많이 시끄럽습니다. 예, 예. 그 중에 단연 사천시 의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천시 의회에? 아, 예. 사천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탈당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사천시의회는 지난 2일에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의장을 뽑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전날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었던 최용석 의원이 갑자기 탈당을 했고요. 네. 바로 다음 날 무소속으로 의장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최용석 의원이 당선이 되게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천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결과로도 굉장히 흥미를 많이 이끌었습니다. 정확히 6대 6이었죠. 예, 맞습니다. 민주당 6이었고 국힘 국힘이 6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어떤 협치와 또 이렇게 그렇죠. 견제의 어떤 묘수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곳인데 정말 이 의회는 대화와 타협밖에 방법이 없다. 예,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최용석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예. 결국 의장까지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7이 되었고요. 민주당이 그러네요. 5가 되면서 이제 네. 균형이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의장 선거에서 좀 논란이 특히 다 됐던 부분은 예. 선거에 최용석 의원만 출마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민주당 소속의 이제 최동환 의원도 같이 출마를 했었는데 이 최용석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예. 국민의힘 그 시의원들의 표가 전부 최용석 의원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과 예를 들어서 뜻이 맞지 않아서 탈당을 한 거라면 뭐 보통 정치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의장이라고 하는 감투 때문에 버린 거다 당적을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배신과 무소신의 정치다 혹은 철새 정치다 이런 비판이 좀 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용석 의장 그 당사자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최용석 의원은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들이 먼저 네. 국민의힘과 자리 나누기를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의장 자리를 두고 사전에 예.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본인이 민주당을 굳이 탈당한 이유는 네. 여야의 동수로 인해서 정면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자신이 결심을 한 거다, 결단을 한 거다. 아, 그걸 이렇게, 걱정하신 거예요? 예,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대화 타협은 어렵다는 고백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천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투표를 통해서 6대 6이라고 하는 절묘한 그런 예. 스코어를 만들어 주신 건데 그 본인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구도를 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6.3 지방선거에선 사천시 의회처럼 여야 의석수가 동률이거나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의회가 좀 있더라고요. 제법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협치를 할 건가 이게 주목을 받는 곳이 좀 있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그런 문제가 생긴 곳 또 있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밀양시 의회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밀양시 의회의 국민의힘 허훈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 의장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허웅 의원은 본인의 탈당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신뢰성이 무너진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신뢰를 어떻게 잃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신뢰성이 무너졌다. 예, 아무래도 뭐 당내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그 정도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허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 손문규 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네. 앞서 제가 사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게 되면서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밀양시의회는 좀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 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서 예.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동석이 됐습니다. 아, 여야 동석이 됐군요. 예, 예. 어. 그리고 사실 이번에 탈당한 허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2006년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었었는데 아, 이전에 약간 민주당 계열에 계셨던 예, 분이었군요. 맞습니다. 음.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쭉 보수 그 성향의 당적을 유지하다 했던 이제 육선 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탈당 배경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정도 지금 그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나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예, 예. 그게 의장 선거를 둘러싼 일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예. 예. 비슷한 일이 전국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뭐 경남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충북 증평군의회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증평군의회는 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중앙당 지침에 따라서 최명호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같은 당 소속의 이제 장천백 의원이 의장직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장 의원은 이 국민의힘 군의원 3명의 표를 모두 가져가게 되면서 의장에 당선이 됐고요. 예. 뭐 이 밖에도 서울 양천구의회 그리고 경기 동두천시의회, 인천 연수구의회, 뭐 경북 포항시의회 같이 뭐 전국적으로 이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걸 야합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 얘기하죠. 예. 대체 근데 의장이 뭐길래 네. 예, 이렇게 당적까지 벌이게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예. 권한이 꽤나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일단 우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아주 예.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의회 대표권이나 의사 정리권, 또 질서 유지권 같은 이런 직무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최고 결정권자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대우도 거의 뭐 단체장 바로 다음이라고 그렇긴 하죠. 보시면 되는데. 행사장 가면 항상 단체장 다음에 이제 의회 의장님이 소개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축제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예. 단체장이 보통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넘겨주는 분이 보통 이제 의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참석자들 대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얼굴 알리기는 참 좋은 자리이긴 하죠. 그렇죠. 솔직히. 예. 맞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업무 추진비라든지 관용 차량 이런 거 제공받는 그렇죠. 거는 뭐 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비용 그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예.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또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예, 맞습니다. 또 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정 같은 네.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같은 정당 의원들이 보기는 어떻겠냐고요. 당연히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또 해당 의원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의원에게 네. 그 당을 보고 표를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네. 유권자분들이 이걸 보면 어떤 좀 그런 감정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민의를 왜곡한다라는 네, 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 되면 맞습니다. 자신에게 또 공천장을 준 정당을 하루아침에 져버린다? 예, 이것도 좀 정치 도의상 좀 안 맞는 것 같고 공천의 취지를 또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지방선거 직후에 이렇게 당적을 이동을 하게 되면 네. 의회 정치 지형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권자들의 투표 의미 굉장히 중요한 자체를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왜곡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원을 공천한 정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되게 뭐랄까요? 그렇죠. 속이 터질 일인데요. 예, 예. 제명하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이런 결과를 좀 예방하려면 공천하는 과정에서 뭐 이 사람이 당선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정말 우리 정당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더 무관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 좀 제재할
그 방법은 없는가? 뭐 법으로라도 네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뭐 현재로서는 당적을 변경한다고 해서 네. 의장단 후보에 뭐 나가지 후보로 이제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뭐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저께 이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지방 의원들의 이른바 그 먹튀 탈당 요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잠깐 뭐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임기 동안에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어떤 대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네. 사실은 이게 탈당 자체를 막는 거는 정치적 자유, 이 기본권을 그렇죠.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제 출마를 막는 그 이제 어느 정도 당선을 기간을 막는 두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